세 가지 정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거나 이제 애텀에 대한 어떤 그 처음에 이제 ACC, BC를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해를 했고, 나름대로 주변에 이제 그 뭐 나름대로 이제 그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단 작성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핸드폰 속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뭐 나는 가입할 사람이 없어, 그런 경우도 막연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명단을 적는다는 거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이제 뭔가 이제 그 생각할 때, 아, 이걸 내가 판단해서 사업을 할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을 땐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업을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을 직접 끄집어 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찾는 과정이 되겠죠.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이제 그 명단을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되고요. 결국은 내가 항상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명단을 쭉 끄집어 놓고 했을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아, 이 친구는 이 사업을 할까 또는 하지 않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지마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하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지 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절대 내가 예단해서, 아, 이 사람한테 이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내 말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런 경우는 예단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내가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얘기했을 때, 물론 얘기할 수 있는 건 내 자유예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내가 얘기했을 때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그 사람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항상 간혹가다는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내가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선뜻 받아주지 않고 나는 다단계는 싫어라고 하는 걸로 딱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근데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다단계 안 좋은 인식, 여러 가지 상황 근거에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걸 마치 나를 거부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겪는 경우가 간혹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얘기는 하되 그 사람이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거에 대해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룹별로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친구라든지 또는 가족에서도, 물론 가족 같은 경우는 뭐 처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본가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경우라서 이제 구분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다음 직장 동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모임의 동호회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 오늘 내가 명단을 휴대폰 속에서 끄집어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계속 또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단골집에 가가지고 계속 드나들면서 그런 관계가 개선되고 그런 경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특히 계속 명단은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밑에 이제 표는 그냥 기본적인 샘플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만약 명단을 작성했다고 그냥 급한 마음에 명단을 쭉 작성하는데 어떤 경우는 뭐 3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아, 그 전화번호가 있었네라는 그런 친구들한테 그냥 3년 만에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애텀이 시작했는데,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다가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오는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 많이 하죠. 보험을 하거나 또는 방판을 하거나 다단계를 하는 경우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인 것처럼 그냥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하고, 그러니까 성명, 그다음 전화번호라든지 지역은 뭐 내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 기동성 있게 내가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게 우선 주가 되겠죠.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전국구를 뭐 다 해도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분하는 거는 뭐 긍정적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뭐 성실한 그 면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참고할 만한 것들. 그다음 내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뭐 자영업을 하는 친구였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코로나로 상당히 매출이 감소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전업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고민하고 있다. 또는 또 그 동네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부를 전화하다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뭐 실직해 가지고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실직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취업 준비 중으로 여러 가지 그 제가 알아보고 있다. 그런 경우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기거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다음에 다음에 통화할 때 그걸 기록을 해 놓으면은 좀 자연스럽게 통화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취업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뭐 좋은 직장 얻었냐라든지 그런 부분의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 계보도를 전개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내가 이거 어차피 이건 애텀이는 바이너리거든요. 양 두 줄이죠. 두 줄이다 보니까 좌측 그룹, 우측 그룹. 근데 간혹가다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은 같은 친구를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예를 들어 중학교 친구라고 해요. 또는 고등학교 친구.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 5명이 가입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3명은 왼쪽, 오른쪽에 2명. 똑같이 아는 친구인데 좌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시간 지나면서 왼쪽 그룹은 굉장히 커졌고 오른쪽 그룹은 좀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그룹에 있는 친구가 그걸 알았어.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너는 얘들은 왜 이쪽에 달아놓고 우리는 안 되는 쪽에 달아놨다. 그런 경우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룹으로 해가지고 친구 같은 경우는 한쪽 그룹으로 다 묶어가지고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이제 나로부터 좌우 두 줄 나는데 이건 드라이빙 뎁스라고 하죠. 뎁스라고 하는 거는 일렬로 그냥 깊이 있게 쭉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이거는 기본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회원가입 시 계보도를 꼭 확인하시고 어디다 가입할 건지 그렇다고 내가 오른쪽에는 인원이 많고 왼쪽에는 인원이 적으니까 구분 없이 막 무조건 그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기준을 정한 게 있죠. 왼쪽은 친구를 단다 또 오른쪽은 가족을 단다 나름대로 이제 직장 동료 그런 것들을 구분했을 때 만약에 그런 쪽에서 가입되는 인원이 나왔을 때 똑같이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그룹별로 이제 흩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의 아이디는 좌우 2명만 가입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입할 때 항상 좌측부터 가입이 되게 돼 있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셀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가입하다 보면은 아이디가 후원인 번호를 집어넣는 게 아이디가 후원인 번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1, 2, 3, 4, 5. 맨 마지막에 달려 있는 홍길동이 이제 아이디가 1, 2, 3, 4, 5다. 그러면 이제 후원인 아이디를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 2개밖에 가입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맨 끝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밑에 아무도 없을 때는 후원인 번호를 집어넣을 때 좌측도 비어 있음, 우측도 비어 있음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내가 회원 한 명을 가입했어, 홍길동인가. 그랬을 때 가입을 하게 되면은 후원인 번호를 집어넣고 하게 되면은 가입이 되죠. 그러면 왼쪽에 가입이 되면서 한 명을 가입하게 되면 뭐 어디부터 찬다 그랬어요? 좌측부터. 좌측은 이제 X가 돼버려요. 더 이상 가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명을 가입했기 때문에 좌측이 가입돼 있으니까 뭐가 남았어요? 우측은 비어 있다라고 나오겠죠. 근데 또 똑같은 아이디로 만약에 후원인 번호를 집어넣고 가입을 했을 때 왼쪽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입할 때는 우측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측이 가입돼 있으니까 홍길동 아이디로는 좌측과 우측이 차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가입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결국은 만약에 아이디 하나에 2명 왼쪽 오른쪽 한 명씩밖에 가입이 안 되는 더 이상 어떻게 가입합니까? 라고 하는 거는 왼쪽 끝에 좌측에 가입한 인원의 아이디를 후원인 번호 집어넣고 또 밑에 가입되고 계속 연결고리로 계속 가입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경우로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쨌거나 좌측 그룹은 예를 들어 내가 기준을 정한 게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를 좌측 그룹에 가입을 하고 우측 그룹은 뭐 가족이라든지 또는 어떤 모임의 동호회라든지 그렇게 가입하는 걸로 내가 기준을 정하고 물론 이제 스폰서를 통해서 내가 가입을 했죠. 내가 가입한 게 친구가 있어가 친구 1을 왼쪽에 첫 번째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후원인 번호를 집어넣으면 친구가 등록되겠죠. 그럼 친구 1을 가입했을 때 새로운 아이디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또 가입할 친구가 있어가지고 직장 동료를 가입하다 보니까 후원인을 누굴 집어넣으면 돼요? 친구 1의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그 친구 밑으로 동료가 가입이 되겠죠. 그렇게 가입해 나가다가 또 가족에서 내가 가족을 오른쪽에서 달게 했는데 가족에 이제 그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왼쪽에는 친구 1이 가입했으니까 더 이상 가입이 한다고 X가 나오겠죠. 그럼 내가 오른쪽에 가입하려면 내 아이디를 집어넣으면은 왼쪽은 가입이 돼 있으니까 XXX. 근데 오른쪽은 비어 있으니까 가입이 되겠죠.
가족 1이 가입했어요. 또 가입할 동호회 회원이 있어가지고 가족 밑으로 동호회를 가입을 했어요. 그럼 나는 왼쪽에 친구 1, 동료 2명 가입. 그래서 오른쪽에 가족 1, 동호회 회원 1명 가입. 근데 동료가 왼쪽에 가입한 동료가 본인도 제품을 써보고 좋다고 소개를 해서 동료 지인 2를 왼쪽에 가입을 시키고 또 동료 2 지인 2를 오른쪽에 가입을 시키고 세 번째 또 동료 지인 3을 가입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가입하지 않고 동료를 통해서 가입된 인원이지만 이 사람이 소비하는 모든 포인트도 나한테 누적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내가 첫 번째 가입한 친구 밑으로 친구가 또 가입을 또 했죠. 동료 밑으로. 그 다음에 내가 또 가입할 친구가 있다. 그럼 친구 지인 1 밑으로. 왜 내 밑으로는 바로 이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으니까 드라이빙 뎁스라고 했죠. 왼쪽으로 쭉 내려가는 게 좌측 뎁스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가는 게 우측 뎁스줄이에요. 계속 그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추가로 가입할 인원이 돼 있을 때는 왼쪽에 보니까 동료 1이 가입돼 있고 친구 1의 지인이 가입돼 있어요. 그 밑으로 내 친구 1을 내가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더 이상 가입할 뭐 이제 시간 지난다면 가입한 인원이 없다 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가입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좌측으로 뎁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아는 친구를 내가 동료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아는 인원을 동료 오른쪽으로 가입해 주는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과 왼쪽 두 뎁스줄을 기준으로 내려간다는 거. 그런 것들 하나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그냥 후원 수당하고 하이 매출 확인하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후원 수당 확인하는 방법 왜 후원 수당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왕이면은 내가 포인트를 넣더라도 능률적으로 보자 그런 얘기죠. 그쪽 봤더니 왼쪽에는 포인트가 막 한 그 40만, 50만 쌓여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품까지 구매했는데 내가 만약에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번까지 쌓인 게 29만 8천이 2천 포인트가 모자랐었죠. 그래서 2천 포인트를 예전에 그걸 봤다면은 2천 포인트를 채워서 제품을 구매했으면 수당을 털고 나왔을 건데 2천 포인트가 모자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만약에 해무임 4박스를 놨다. 15만 3천. 근데 2천 포인트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15만 3천원 집어넣으면 나무 점수는 다 플러시아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왼쪽은 넘쳐 있는데 왼쪽에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뭐 제품을 구매한다. 예를 들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내가 포인트를 어디다 넣을지 넘쳐 있는 쪽에다 포인트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방법으로 만약에 이제 그 후원 수당을 보고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게 다른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글씨가 좀 깨졌는데요. 이제 후원 수당 확인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제 홈 화면에 들어가면은 우측 하단에 보면은 마이 오피스라고 돼 있죠. 우측 하단에 오른쪽 또는 좌측 상단에 보면 삼바가 있죠. 줄 3개짜리.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그 후원수당 발생 내역과 하이 매출 내역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특징은 최근 1개월까지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2달 전 거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돼요. 최근 1개월. 그다음 좌우 누적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로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수당 정산에 대한 게 나오죠. 우측 상단에 들어가면은 그다음 밑에 보면은 마이 오피스 그걸 체크하고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일단 마이 오피스 들어가면 자기 보유 포인트가 있죠. 근데 그거는 여태까지 내가 보유한 포인트는 수당을 받더라도 이건 평생 누적이니까 이건 계속 없어지지 않는다. 그다음 수당 정산 있죠.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수당 정산 내역에 들어가시면 후원 수당 발생 내역, 그다음에 하이 매출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1월 9일 어제 날짜죠. 그럼 어제 날짜로 이제 왼쪽에 30만, 오른쪽에 20만 이건데 일주일, 15일, 1개월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되고 일주일 걸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여태까지 매일매일 누적되면 쌓여온 점수가 쭉 보여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매일 수당 받는 분들은 얼마로 몇 급으로 받는지 그런 경우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실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9일 날 지금 나온 거는 저녁 시간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하이 매출은 실시간 올라왔죠. 지금 70만이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20만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실시간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시간 지나에 누적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기간까지 이제 하이 매출 내역을 보면은 그게 이제 날짜별로 몇 월 며칠 뭐 8일이다 또는 6일이다 1일이다 조회하면 그 날짜의 하이 매출만 기록이 보이죠. 그런 경우로 참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이 매출을 한번 보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태까지 누적되어 있는 하이 매출을 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이 매출 정산 내역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9일이니까 예를 들어 9일 날짜로 봤을 때는 그 9일이 1에 15일 사이에 들어가니까 전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22일이다 그럼 후반기에 들어가니까 그 후반기에 대한 게 이제 합산해가 나오는 유형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로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것도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5일까지만 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서 5일까지 누적된 포인트가 나오죠. 왼쪽에 280, 오른쪽에 510. 그런데 이거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4일까지 봤더니 왼쪽에 250,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판매사의 기준이 그냥 왼쪽 좌우가 조금 작은 소실적이 250만이 넣어가면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틀 만에 될 수도 있고 뭐 3일 만에 들어갈 수 있고 저는 4일 만에 이게 세일즈 마스터 그 승급 조건에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건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무조건 보너스가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그 판매사 수당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직급 수당이.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게 팀장 조건에 맞으면 팀장 수당 이런 경우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런 경우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정산할 때 그다음 여태까지 쌓여있는 포인트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다음 내가 제품을 구매할 때 왼쪽에 지금 점수 오른쪽 점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내가 모자란 쪽에 점수를 넣고 확인한다.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한 유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효율성 있는 그런 유형으로 포인트를 관리하고 그다음 얼마가 모자라면 좀 뭐 단순히 몇 포인트가 모자란다 그것만 간단하게 집어넣으면 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면은 그런 경우로 처리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서영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깊이 있는 실무 교육. 네, 이게 처음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이 실무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스폰서께 질문하시면 또 어느 정도 가르쳐 드립니다. ACC, BCC는 소비자 교실인데 RCC는 부자가 되는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ACC, BCC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사업자로 나가는 교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RCC 수행하시는 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셔서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손 드신 분들은 비디오 화면 켜시라고 제가 손들기를 하셨는 말씀을 드렸는데 비디오를 끄고 손들기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손 드신 분들은 비디오를 켜시라고 제가 손들라고 하신 건데 지금 다 비디오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오토 판매사 강의를 해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RCC가 끝나면 이제 판매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가 쉽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봉 1억 원 이상의 리더스 클럽 멤버이신 박은석 본부장님께서 오토 판매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은석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제가 첫눈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의 사진을 통해 보았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첫눈이 내렸다고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좀 들뜨네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근 2년을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연은 코로나에 무관하게 이렇게 자기 애정된 시간대로, 애정된 순서대로 이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오셨네요. 평상시보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그 RCC 5기를 진행하시는 사장님들 위주로 지금 드리는 강의인데요. RCC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ACC, BCC를 무사히 졸업하시고 정말 소비자가 ACC, BCC는 애터미에 대한 거를 조금 알아보고 또 애터미 물건에 대한 좋은 점을 알아보면서 정말 소비가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를 아는 그런 코스였으면 이 RCC는 소비가 소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배우는, 그다음에 또 그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즉 성공의 습관을 들이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RCC 데이 2기 알코스 지금 이 시간은 아까는 이제 실무를 좀 이렇게 배우신 시간이고, 지금 이제 오토 판매사랑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애터미에서는 정말 오토 판매사 만들면 거의 완벽한 성공자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과연 오토 판매사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호 은퇴자이시면서 지금은 그 최고직급인 임페리얼 마스터에 가 계시는 분이죠.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이신데,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터미는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세상 어느 회사에서, 어느 그룹에서 여기서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공 못할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기업에서는 정말 이런 말 하기 힘들죠. 근데 애터미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숨은 게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 제품이 정말 좋고 쌉니다. 사실은 세상에 애터미 같은 회사가 처음 나온 거죠. 진짜 백화점 수준의 물건, 아주 좋은 물건을 마트보다 싸게 파는 회사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와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회사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애터미를 알아보고 지금 애터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기정사실화 돼 있죠. 그죠?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파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실 때가 많을 거예요. 아마 애터미에서 신제품을 출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전부 다 대기하고 있죠. 1분 품절, 5분 품절 이런 거 너무 많이 겪으실 겁니다. 왜? 정말 애터미에서 내는 물건은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충성적인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 국내만 해도 500만이 넘잖아요. 그죠? 정말 이런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의 많은 성공자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면 무슨 보상 플랜 돈이 뭐 금방 들 것 같아서 사업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피치를 하시는 분보다는 진짜 애터미 제품을 썼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자기 체험, 감동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는 우리가 어차피 써야 할 생필품을 바꿔 씀으로써 연금성 소득이 생기는 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입니다. 즉,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되고 그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되면서 좋고 싼 이 제품이 우리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연결시켜서 결국은 그 제품이 나와 함께 소비를 하는 소비자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 안에서 사업자가 나오고 그 사업자들이 점점 뭉쳐서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나에게 시스템 소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자고 있어도 계속 소득이 발생되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주고. 자, 애터미에서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걸 가능 못해요. 다른 데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왜? 이런 제품이 없습니다. 이런 말하면 제품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정책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책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기적 같은 선물 같은 그런 제품이 애터미에 왔기 때문에 해모임이나 화장품 같이 우리 국책 연구기관에서 특허를 받은 그런 제품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근데 그걸 굉장히 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많은 멤버십이 생겼기 때문에 애터미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들고 만 거예요. 들고 만. 두 번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타 네트워크처럼 강제 조항이 없어요. 다른 데는 이런 제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물건을 사게 하지 않으면, 또는 날마다 매달 물건을 사게 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유지를 할 수 없는데, 애터미는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계속 사주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아까 들으셨지만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세계 유일하게 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을 완성시켜 버린 회사는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 단계는 내 노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노력, 즉 물건이 좋고 싸기 때문에 가입비나 월간 유지비를 없앨 수 있어서 무한 단계를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터미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업자가 나와서 나를 반드시 성공시킨다. 그래서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애터미 사업 별로 어렵지 않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가 소비자가 돼서 애터미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자,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전 제품을 바꿉니다. 즉 마트 체인지를 하죠. 뭐 롯데마트나 어떤 이마트에서 사던 어떤 그 생활 습관을 애터미 마트에서 사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애터미 제품이 좋아요. 즉 애용자가 된 거예요. 자, 애용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감동 체험을 나도 모르게 저절로 세상에 전파하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똑같이 저와 똑같이 나와 똑같이 애용자로 바뀌면서 후원 수당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이 캐시백은 애터미 보상 플랜의 기가 막힌 어떤 플랜에 의해서 어느 다른 기업보다도, 어느 다른 네트워크보다도 훨씬 더 양심적이고 깨끗한 돈을 많이 수령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애터미 보상 플랜을 한번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번외로 유튜브나 또는 사업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아까 말한 내 소비자들이 생기면서 이 소비자 조직에서 나와 함께 하는 그 파트너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동행하면서 결국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함께 성공하는 집단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게 애터미입니다. 자, 애터미 사업의 강점은 아까 들으셨죠. 가입비, 유지비 뭐 전혀 강제 조항이 없고 전 세계가 두 줄로 연결돼 글로벌 원 마케팅이고, 그다음에 상한선이 있어 월 1억까지만 주겠다. 아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판매사는 뭐냐? 애터미는 직급이 7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 첫 번째 직급. 그러니까 말하자면 7개 직급 중에서 임페리얼까지 한 번에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7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RCC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RCC를 끝난 다음에 APC를 또 참가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 APC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CEO라는 뜻인데요. 결국은 지금은 소비가 소득이 되는 법을 배우는 거지만 APC는 내가 오너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너가 되는. 자, APC를 여러분들이 완료를 하게 되면 판매사라는 걸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건데, 그 판매사라는 건 뭐냐면 한 달을 두 번으로 나눠서 1일에서 15일까지 좌우 매출을, 하위 매출이 250만 PB, 250만 PB, 혹은 또 하반기 16일에서 말일까지 좌우 하위 매출이 250만 PB가 올라오면 이걸 판매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토 판매사는 뭘까요? 자, 판매사는 내가 한번 가볼 수도 있고 뭐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직급이라면, 오토 판매사는 내 소비자 조직이 많이 생겨서 내가 물건을 전혀 그냥 억지로 사지 않더라도 그냥 매 상반기 250만 250만 PB가 올라오고 하반기에도 또 250만 PB가 올라와서, 즉 한 번 판매사 직급을 달성하면 약 100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데, 한 달을 두 번 판매사 를 달성하게 되면 200만 원의 소득이 생기죠. 이게 말하자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연금성 소득을 만든 사람을 오토 판매사라고 합니다. 자, 이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현금을 20억 은행에 애치를 해놨을 때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대단하죠. 또는 여러분들이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임대 수익, 또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들 연금이 그동 200에서 300 정도 듭니다. 자, 오토 판매사만 되면 여러분 월 200에서 4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진다. 결국은 뭐예요? 나의 노후가 보장되는 거죠. 근데 더 놀랍게 제가 여기 상속에 꽂혀서 저는 사업을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법으로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소득을 양도나 양수는 할 수 없어도 직계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단하죠. 이게 근데 300까지 상속. 여러분 손자까지. 즉 여러분들이 5년에 10년 열심히 애터미에서 일을 해서 완벽하게 소득을 만들어 놔버리면 여러분들의 자식, 또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여러분의 손자의 삶까지도 완전히 바꿔놔버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노력, 조그맣진 않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놓은 이 소득에 대한 노력이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의 운명, 여러분 가족들의 운명, 여러분 가문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 훌륭한 일이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꼭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삶을 한번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직급체계는 이렇게 아까 이제 7단계가 쭉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이더구 임페리얼께 꼭 물어보면 성공하려면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쭤보면 꼭 하시는 말이 그냥 정답처럼 말씀하십니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길로 가라. 자, 성공의 8단계가 뭔데 매뉴얼처럼 성공의 어떤 매뉴얼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줄까요? 이게 법칙이래요. 누구나 이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법칙이래요. 자, RCC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 우리 신규 사장님들, 성공의 8단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꿈과 목표, 결단, 명단 작성, 초대,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 복제. 조금 용어들이 낯서시죠? 그런데 꿈과 목표에 대한 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정말 많이 들으셨죠? 자,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애터미 하는 순간, 애터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가슴속에 엄청 커다란 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는 삶 속에서는 그냥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사신 분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내 꿈이 뭐지? 네 꿈이 뭐야? 물어보면 꿈? 그냥 사는 거지 무슨 꿈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서 애터미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하시는 순간 여러분 가슴속에는 어마어마한 꿈이 들어갑니다. 자, 그 꿈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하고 보면 전부 다 꿈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꿈과 목표를 굉장히 혼동하는 신호가 많아요. 그냥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정확한 꿈에는 거기에 분명히 어떤 수치화된 기간이나 뭐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나는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이게 아니고 나는 정말 몇 평짜리,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그런데 그 언제까지? 2025년도 6월 달까지 나는 그런 집에 꼭 살 거야. 이게 정말 정확한 꿈이에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나는 아름답게 살고 싶어. 여러분 아름답게 살고 싶다. 이게 꿈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게 꿈일까요? 나는 애텀에서 월 1억을 받는 성공자가 돼서 그 돈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이 세상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거야. 이게 정말 꿈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그 꿈 넘어 꿈이 여러분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여러분들 꿈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목표를 잘게 나눠야죠. 그죠? 그리고 잘게 나누게 되면 그게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세우다 보면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성공 습관이 됩니다. 자, 이렇게 꿈과 목표를 내가 설정하게 되면 여러분 결단을 하게 되겠죠. 어떤 결단? 내가 꿈과 목표를 정확히 세우면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행동을 하게 되면서 주도적으로 자존감이 센 사람이 되죠. 자존감과 자신감은 틀리죠. 자존심은 뭐예요? 남의 눈으로 나를 측정하게 하는. 남의 눈치를 보는 게 말하면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나가는 거.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주도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이왕 시작한 거 긍정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하고 절대 긍정. 재밌고 신나게 즐겁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내가 월 1억을 받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월 1억을 번대는데 내 통장에 월 1억씩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정도 괴로움도 없겠어? 이 정도 어려움도 없겠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요. 분명히. 그러고 이 일을 일답게 하려면 집중과 몰입을 해야 돼요. 이유나 핑계나 변명 같은 거 절대 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안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 일들은 잠시 미뤄두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단 작성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RCC를 수행하시는 게 지금 뭐를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제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애터미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지금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면서 애터미 제품이 주는 가치를 체험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 체험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RCC 하시는 동안에 제품이 주는 가치를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RCC 하시는 동안에 이틀에 한 번씩 VOD를 보시죠. 이게 여러분 회사가 주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시스템 안으로 지금 들여놓고 있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제품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RCC 지금 하시는 거 정말 남이 해주는 거, 우리 스폰서님들이 해주는 거 그냥 올리는 거, 그런 거도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능동적으로, 아까 말한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아까 금방 말한 초대, 제품의 초대, 어떤 시스템으로 초대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귀중한 체험을 얻게 되면 여러분 이 사업 설명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그죠? 애터미 사업은 가서 써봐, 알아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 사업은 뭐를 하는 사업이냐면 자랑하는 사업이에요. 자랑. 즉 내 체험을 자랑하는 사업. 내가 진짜 저 해모임이라는 걸 먹었더니 내가 진짜 신세계를 만났다. 내가 항상 골골대고 피곤했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청년처럼 활기를 갖고 살아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야, 해모임. 이런 자랑. 내가 박한길 회장이라는 분의 그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야, 거기에서 정말 이런 말을 하더라. 응? 정말, 응? 가계부 좀 쓰지 말라고 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말하고 자랑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가서 써봐야 돼, 알아봐야 돼, 해봐야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생각을 바꾸고 그 바뀐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측량을 해야 돼요.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나를 개선시킬 수도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자, 무슨 소리냐? 나를 측량하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성공자분들께서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에이코. 날마다 나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이걸 만들었어요. 첫 번째, 책 읽기. 하루에 15분 정도의 책을 읽어냅니다. 이 책 읽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세상, 생각하는 바다, 그거를 넓혀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이 하루에 15분. 여러분이 이 책이란 거는 나의 인생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는 계기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주는 계기를 주는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 읽기를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책을 하루 종일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 하루는 1440분이죠. 그중에 15분 정도만 읽으래요. 15분이면 뭐 많이 읽는 사람 책 한 장이겠지만 보통 한 책 반장, 반장에서 한 장이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읽으시든지 주무시기 전에 읽으시든지 아니면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동안에 읽으시든지 꼭 책 읽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VOD 시청은 이틀에 한 번씩 하고 계시죠? 굉장히 좋죠, 여러분. 어때요? VOD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슴이 열리고 어떤 분은 가슴이 찢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VOD 시청 항상 RCC가 끝나더라도 여러분 날마다 RCC에서 배운 이 성공의 습관대로 이 A코어 체크리스트를 하시면서 꼭 VOD 시청을 날마다 습관적으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미팅 참석도, 아침 조회 같은 미팅 참석도 계속 하실 거고, 그 다음에 RCC를 통해서 제품 애용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소중한 체험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STP가 된단 말이에요. Show the plan, 사업 설명. 그죠? 여러분들이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그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고 그 하루 생활을 한 걸 갖다가 우리 스폰서, 여러분들을 안내한 스폰서들과 하루 일과를 말하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8번 신뢰 쌓기는 뭐냐면 미인대칭 비비불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나.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 정말 잘했는지. 그리고 비비불, 비평, 비난, 불만 이런 걸 내가 안 하고 살았는지. 아까 말한 긍정적인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RCC를 참가하셔서 잘 진행하신 여러분, 정말 이 소중한 기회를 정말 여러분들 걸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달 동안의 이 기간이 사실은 여러분 요새는 100년 인생이죠. 100년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인생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손자 또는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귀중한 한 달입니다. 정말 이 한 달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주도적으로 잘 이렇게 실행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어떤 분은 터닝 포인트가 되고 어떤 분은 티핑 포인트가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한길 회장님이 초기 사업을 잘하는 법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 똑같아요. 아까 말한 애터미 사업의 근간이죠. 내가 먼저 소비자, 애용자가 내 이웃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애용자가 되도록 만들고 이렇게 애용자로 만드는데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분들을 세미나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초청해서 동역자, 동반자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제품 애용을 잘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애터미 사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RCC 지금 5기를 진행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정말 제가 잠깐 짤막하게 드린 이 시간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어떤 소중한 조그만 단초라도 되기를 정말
두 손 모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애터미 사업 정말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계속 아까 말했듯이 제품명하고 시스템 참가하고 활용하는 반복적인 일을 그 지루한 반복이라고 하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쉬운 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집단의 성공이 되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삶, 즉 연금성소득 월 1억 원을 벌어서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진짜 균형 잡힌 삶.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월 1억이면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가 생기고 시간으로부터 자유가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애터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진짜 가족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꼭 애터미를 정말 이 기간 동안 잘 알아보시고요. 정말 애터미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말 선한 도구가 됐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35억에서 75억 정도를 다 벌 수 있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대요. 근데 왜 못 벌까요? 그게 전부 다 도구 때문입니다. 도구. 여러분 도구 어떤 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확실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정말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한테 다가온 이 좋은 도구 애터미를 꼭 잡으셔서 여러분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함께 정말 성공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 아름다운 우주를 위해서 함께 기여하는 좋은 동역자 동반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자신들의 꿈이 아름답다고 믿는 사람들 것이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아름답게 꾸며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박은석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오토 판매사 별거 아니죠? 네, 참 쉽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만 애터미 아세요 하면은 1년 안에 다 여러분 모두가 오토 판매사가 되실 겁니다. ACC, BCC는 수료라고 하죠. RCC는 졸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RCC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RCC 앞으로 3주간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그 2강이 있죠. 마지막 시간까지 잘 하셔서 졸업하셔가지고 다음 달 있을 APC, 애터미 플랫폼 CEO의 과정에 꼭 입문하셔서 모두가 성공하는 사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남자 셋이 역사상 없는 전무후무한 3명이 진행했는데 흥행에는 대박이 됐습니다. 네.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셨어요.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1시간 동안 손들고 계신 차윤정, 박현정, 김석순, 이미용, 이강래, 문태영 사장님, 그리고 이승민 사장님 손들고 계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토 판매사 강의와 또 실무교육 해주신 오성희 국장님, 박은석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며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